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예비군 사망 사건 계속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떴어요. 무슨 얘기냐면 포천 예비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제가 여기에 지난 영상을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새로운 사건이 떴냐면 포천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경위를 군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단장 정모준장이 지난해 9월 육군 3사관 학교 생도대장 재임 당시에 육군 현역 장교로 근무하던 현역 대위가 갑자기 숨진 것으로 드러났죠. 알고 보니까 그 숨진 대위는 부대 내 상관과 동료 등 14명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유서에 해당 내용과 함께 14명의 실명을 게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역시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딴 데서도 계속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사건이 떴냐면 폭염이랑 상관없는 시간대에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또 변명을 늘어놓고 있죠.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훈련을 했으니까 피로가 쌓였으니까 그리고 피로라고 하기엔 너무나 워딩이 약한 것 같은데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혹행위를 했는데 그 시간대가 폭염 시간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해당 유튜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했는데요. 어쨌든 보면 생수 500ml만 주고 땡볕에서 훈련을 해서 되게 누구 하나 사람 잡겠다 싶었다라고 어떤 생생한 증언도 있었죠. 파면 팔수록 괴담만 나온다. 뭐 이런 것이 이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괜히 옛날부터 군대는 빼는 게 좋다라든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군대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사 가파른 야산 땡볕부터 단독 공장, 공격 배낭, 총기 휴대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습니다. 나고자가 계속 나오는데 저녁은 전투 식량 나눠줬고 이동하면서 21시까지 훈련 계속하는데 원래는 자정 넘어서 73 사단장이 상황 종료해야 끝나는 뭐 쌍용 훈련이라고 끝날 기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21시에 끝나서 무슨 일이지 했더니 사고가 나서 끝난 것이었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요. 근데 육군은 포천 예비군 사망에 폭염과 관계없는 시간대에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긴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늦구보다 이슈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인스티즈라는 이제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조차 예비군을 끌고 갔다라는 말이 들리더라. 예비군도 막 굴렸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누가 책임져 주냐? 지킬 나라,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에 충성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군대가 항상 이런 식이죠. 국방부라든지 군 당국은 항상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안 엮이는 게 좋고 이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토르라는 유튜버가 이것을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군 당국이 이것은 잘못된 얘기다라고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드론으로 예비군을 감시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드론은 영상 촬영 기능이 없고 오직 조종자만 비행 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간 화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도대체 뭔 네, 해당 드론은 영상 촬영 기능이 없고 비행 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간 화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진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청년만 이렇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꾸준히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해야 되고 절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했던 실제 그 훈련에 참가했던 남성도 이제 왼손만 이 정도고 당일에 벌레에 물린 자국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했다. 의무병도 없었고 뭐 AED라고 해서 심박동을 강제로 기는 그런 기계도 전혀 없었죠. 그리고 사단장이 또 국도 사단장은 사건 당일 2개 여단 훈련 현장 지도를 실시했는데 훈련 군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사소한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커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훈련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훈련이면 준비를 잘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갑자기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뭐 실수해도 괜찮다. 이게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지 않잖아요. 사람 목숨이 가볍습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단장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가기관 연구소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갑질 의혹의 해수부 조직 문화까지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 무슨 얘기냐면 국립수산과학원 기간제 연구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유서에는 손찌검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족증, 상사, 소장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사실관계 후 답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족 측에 따르면 15일에 이제 근무하던 아무개 34살의 어떤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중앙내수면연구소는 물 생태계 보존과 담수 오류, 쏘가리, 뱀장어 등 양식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의 중심지인데 여기에 이를 방치한 조직에 대한 절망감 등이 지금 유서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들의 폭언과 폭행, 이를 방치한 조직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인은 상급자인 A 박사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라고 했는데요. 손찌검을 내보냈다.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질 정도였다. 목격자가 있었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B 박사가 사소한 영역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연구원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연구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구원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죠. 폐쇄된 조직일수록 조직 문화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군대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근데 관계자는 모두 자리를 비웠다. 병가를 내고 장기 휴가를 내고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유족의 법률 대리인 이성경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즉시 즉각적인 가해자 직무 배제와 객관적인 조사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있어야 했음에도 연구소 측은 사실만 바꾸는 형식적 대처에 그쳤다라고 했는데 이 참 안타까운 청년들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족들이 한을 풀 수 있을 때까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